저한테 수리학 들은 학생들은 이해가 다 될 건데 일단 한번 유니트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쓰는 유니트라는 게 단위라는 거는 이게 SI 유니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SI. 이게 프랑스 말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프랑스 말을 이제 영어화하면은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이 정도에 해당하는 프랑스 말을 줄여서 우리가 SI 유니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실생활에서 우리가 SI 유니트 시스템에 익숙해 있기도 하지만 실제는 중력 단위에 더 익숙해 있습니다. 얘 몸무게, 진실아, 몸무게 몇 킬로그램이야? 대충 해, 뭐, 얘 60kg이다. 60kg의 몸무게라 그랬잖아요. 무게가 뭐의 단위야? 무게가 뭐야? 중력. 뭐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뭐 질량의 단위, 뭐의 단위다, 뭐 이런. 힘. 무게는 힘입니다. 힘. 그러면 몸무게가 그 무게의 단위다. 무게는 힘입니다. 힘. 그러면 이게 그 60kg의 킬로그램이 힘의 단위로서의 킬로그램인데 그게 SI 유니트냐? 아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얘기를 할 때 지금은 좀 바꾸려고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나 30평짜리 아파트 살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추측을 하는데 30평 방 3개에다 화장실 2개 이 정도 되고 방은 대략 얼마, 거실은 얼마 이렇게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는데 나 100평방미터 아파트에 살아. 그러면 저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잘 감이 안 온다. 그렇죠? 근데 이 평도 SI 유니트는 아니다. 그렇지만 평방메타라는 게 메타의 자성, 그거는 SI 유니트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텔레비전 중계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는 미스코리아 뭐 이런 거 선발할 때 막 나오면 뭐 36, 24, 36 그러면 와 그러는데 24 허리가 제 허리 가늘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걸 센티미터로 고쳐가지고 허리 72cm 그러면 저게 허리가 두꺼운 거야, 가는 거야. 이게 감이 안 온다. 그래서 다릅니다. 또 이제 자동차를 보면은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뭐 여기는 100km/h 구간, 그러니까 1시간에 100km 시속을 하는 거죠. 100km까지는 용납할 수 있는 시속인데 미국에 수출하는 차들은 100km/h 이렇게 안 하고 60마일. 여러분들 박찬호 아니면 지금 누구 투수 간에 돼지처럼 생기는 누구야? 유현진이가 야구할 때 자세히 보세요. 마일로 나온다. 마일로 1마일은 대략 1.61km 이렇게 합니다. 군사용어에서도 합니다. 여러분들 군대 갔을 때 얘들 빼고 보면은 휴전선 얘기할 때 155마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단위들은 사실은 실생활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SI 유니트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럼 뭐하러 SI 유니트 시스템을 고집을 하느냐? 이게 전 세계에서 이게 유일하게 공용으로 쓰이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건설 회사를 가든 엔지니어링 회사를 가든 예를 들어서 이라크 현장에 가 있다 그래요. 이라크 지금 한화건설에서 뭐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화건설에서 그거 잘못되면 한화건설 문 닫아야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아파트를 많이 짓거든요. 신도시 개발하는 겁니다. 인구 10만 명이 사는 신도시를 개발하는 건데 아파트를 얘기할 때 30평짜리 아파트 10,000세대 그러면 걔네들이 뭐 하는 소리냐? 그러니까 100m 제곱짜리 아파트 10,000세대 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죠. 그래서 여기는 이라크는 중동의 상당수 국가들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영국의 식민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단위에 익숙해져 있는데 여러분들 영국 단위라는 게 잉글리시 유니트라 그래서 또 다른 유닛 시스템을 씁니다. 사실은
마일 그런 개념도 미국이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었으니까 영국 저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마일 뭐 이런 거를 흔히 쓰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잉글리시 유니트라고 그러고 아까 몸무게가 60kg일 때 그 킬로그램을 우리는 중력 단위라 그래서 주로 미국이나 아시아권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런 쪽에서 많이 씁니다. 미국은 잘 안 쓰고 그 중력 단위가 아닌 자기네 잉글리시 유니트 중력 단위를 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SI 유니트 시스템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I 유니트 시스템.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해외 저널에 논문을 쓸 때에는 이거에 맞춰서 씁니다. 이 유니트에 맞춰서. 세계 공용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공용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럼 현대 자동차는 미국에 자동차 수출하면서 왜 킬로 대신에 SI 유니트 시스템 대신에 킬로미터 대신에 마일을 쓰냐. 아, 소비자가 안 사는 걸 어떻게 해. 소비자에다 맞춰줘야지요. 그러니까 맞춰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국경 딱 넘어서 카나다 가면 다시 또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일본에다 수출을 자동차를 일본에 수출하든지 오스트레일리아 또는 영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려고 그러면 거기는 왼쪽 운전을 하니까 섬나라는 대부분 왼쪽을 하잖아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거기에 맞춰서 운전대를 바꿔주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힘의 단위입니다. 힘이란 뭐냐? 질량이 어느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때 내는 양, 그거를 우리가 포스, 힘이라고 하는 F equal ma. F equal ma 어디 나와요? 어디서 누가 했어? 저거 제일 먼저. 제일 먼저는 아니겠지만 누가? 뉴턴 할아버지가 아이삭 뉴턴이 몇 법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F equal ma. M은 스케일러 퀀티티입니다. 스케일러. 벡터는 이 힘은 F는 벡터입니다. 왜? 가속도가 벡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벡터 양입니다. 벡터. F equal ma.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은 이건 SI 유니트는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무게의 단위 weight라고 했는데 1kg은 이걸 중력 단위라 그래요. 중력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1kg이라고 그러는 거는 9.807 kg. 여기서 kg은 매스, 질량의 단위입니다. 표시가 똑같으니까 헷갈려. 여러분들이 명조야, 다음부터 여기 하얀 백목 좀 한 3개 정도씩은 갖다 놔라. 등록금만 받아 먹으면서 백목은 없어. 얘가 매스의 단위일 수도 있고 얘가 웨이트의 단위일 수도 있습니다. 중력 단위일 수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어느 때는 이게 매스의 단위로 쓰여진 kg냐, 어느 때는 이게 웨이트의 단위로 쓰여진 kg냐. 그건 엔지니어들이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판단해야지 됩니다. 오케이? 네,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지. 아침잠 못 자가면서. 그래서 그건 전후 문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수리학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지금도 가끔 그런 책들이 있어요. KG 다음에 F라고 아래 첨자를 쓰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F는 force, 그러니까 이거 KG는 weight의 단위입니다.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F라는 표시를 쓰는 책도 있습니다. 왜 지금은 뭐 잘 안 써요. 귀찮기도 하고 다 알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력 단위입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실제로 SI 유니트 시스템에서는 이걸 씁니다. 뉴턴. 아이삭 뉴턴을 이름을 따서 뉴턴. 1뉴턴이란 어떻게 정의되느냐? 1kg 매스가 1m/s의 자승의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때 내는 힘을 1뉴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몸무게가 60kg이다. 그러면 뉴턴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냐? 60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지 돼?
크게 이게 그렇지 9.8을 곱해줘야죠. 중력 가속도를. 그러니까 실제로 무게를 내 몸무게가 6954. 내 몸무게가 540뉴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몸무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 파운드 얘기하잖아요. 1파운드. 1파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1파운드를 LB라고 쓰는데 LB 파운드인데 얘가 매스의 단위일 수도 있고 파운드가 웨이트의 단위일 수도 있다. 그래서 1파운드는 0.4536 이거는 상식으로 꼭 알아놓으세요. 6kg. 그래서 대개 미국 사람들 저 정도 또래의 나이들 40대 넘어가는 사람들 50대 넘는 사람들 몸무게는 대개 200파운드 그렇게 얘기를 해요. 200파운드 플러스 마이너스 200파운드면 대략 91kg 정도 되는 겁니다. 몸무게가. 오케이? 제 말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해달라 그래. 여하튼 그래서 이거를 1뉴턴이라고 하는데 1뉴턴. 근데 이제 60 곱하기 90뉴턴 몸무게를 뉴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논문을 쓴다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어떤 포멀한 시방서 이제 현장에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뉴턴을 써야지 됩니다. 우리가 그런 데서는 공식적인 거니까 써도 큰 문제가 없는데 실생활에서 그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웃는다. 저 자식 희한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달나라가 하면은 몸무게가 얼마가 돼요? 6분의 1이 된다. 6분의 1이. 그 얼마나 좋아. 쟤네들 달나라 하면. 그치? 몸무게 10kg 젓가락. 근데 달나라 가면은 결국 뭐가 달라지는 거겠습니까? 힘 단위에서 뭐가 달라져? 힘은 뭐라 그랬어 지금?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잖아요. 달나라 가면 결국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6분의 1이 됐잖아. 중력 가속도가 지구의 6분의 1이다. 중력 가속도가.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주 건설을 할 때 달나라에다가 뭔가를 건설한다고 그러면 그걸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걸. 그래서 좀 다른 겁니다. 근데 지구상에서 사실은 중력 가속도가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저는 여기 9.807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적도 근처로 가면 커진다든지 북극권, 남극권으로 가면 작아진다든지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그 차이는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상에서는 굳이 그걸 가지고 크게 우리 토목 얘기에서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아주 민감한 그런 거는 좀 고려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1뉴턴이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로서 다인이라고 있습니다. 1다인. 1다인은 1g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1cm/s 자승. 이거는 가속도니까요.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때 내는 힘을 1다. 야, 이걸 뭘 쓰냐? 야, 쓰지 마. 여기 다 있어. 이거 프린트해야든지 그래. 이걸 못 써. 여기 강의에 집중하세요. 이걸 뭘 써. 우리 여학생들도 쓰지 마. 이거 다 알고 있어. 선보러 갔는데 시어머니 될 분이 아가 1다인에 대해서 정의해봐라.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됩니다. 1다인은 1g 질량이 1c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때 내는 힘이에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얘하고 뉴턴하고 다인하고의 관계를 설정하면 1g은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이고 1cm는 10의 마이너스 4승 메타이기 때문에 1다인은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이 되는 거죠.
서로 관계식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뭐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뭐 의사들한테 가면 맨날 스트레스라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2달을 스트레스 때문에 공부를 잘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하도 심해가지고 뒷골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병원도 엄청 많이 다니고 그랬었는데 의사들 가면 맨날 스트레스. 거기서의 그 스트레스하고는 다른다. 여기서 스트레스는 쉽습니다. 그냥 힘을 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힘을 면적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이렇게 또 다른 정의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게 해요. 왜? 그래야지 등록금 받는 면목이 쓰니까 조금 어려운 척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스트레스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즉 힘을 면적으로 나눠라. 우리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유체역학 때 플루이드 메카닉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물의 성질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정력학. 정력학이란 뭐냐면 스태틱스라고 영어로 스태틱스. 동력학은 다이나믹스라. 뭔가가 움직인다 그러면 다이나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움직인다 그러면 스태틱. 그래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즉 정수압에 대해서는 물이 어떤 물체가 물속에 잠겨 있거나 떠 있을 때 물에 의해서 가해지는 힘. 그거를 할 때 전체 힘을 구하지 않고 대개는 뭐를 하냐면 스트레스를 구합니다. 스트레스.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여러분들이 왜 그럼 굳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구하느냐? 전체 힘을 안 구하고. 거기다가 그냥 면적만 곱하면 되니까 그게 훨씬 간편해서 그러는 겁니다. 편하기 때문에. 오케이? 우리는 일종의 어플라이드 매스매틱스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지니어링이. 근데 제일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정확성도 요구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편리함, 간편함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확성일 수도 있습니다. 100%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콘크리트 1m 치는데 99.99cm를 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냐. 감사원에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꼭 1m일 필요는 없다. 99.99도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편리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리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거는 중력 단위라 그랬으니까 뺀다 그래도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많이 씁니다. 파스칼 알죠? 파스칼이 누구야? 들겠다. 나중에 들겠다. 파스칼 옆에 3학년 우리 진실만을 항상 얘기하는 우리 진실이가 얘기해봐. 얘가 수리학 1등 했어. 뭐 실력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아니 내가 지금 1등 했다고 띄워줬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답이 되냐? 그 옆에 벙어리 흉내 내지 마라. 대답해. 파스칼 몰라? 파스칼. 예, 상빈아. 파스칼. 1등도 모르는데 꼴찌가 어떻게 하냐 이게. 저 끝에 여학생 너 나한테 강의 처음 듣냐? 너 우리 과 맞냐? 수리학 들었어? 그래 수리학 학점 뭐 나왔니? 그래 그럼 한번 얘기해봐 이거. 아니 파스칼도 몰라. 이건 수리학하고 상관도 없지만 우리 그 과대표가 한번 얘기해봐. 파스칼. 웃지마 정들어. 파스칼 몰라? 파스칼. 파스칼이라는 사상가이면서 수학자이면서 화학자이면서 아주 유명한 사람. 프랑스에 뭐로 유명해? 그 사람이 쓴 거. 팡세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파스칼. 야, 니네 그 유체역학 때 파스칼의 정리 그거 안 배웠냐?
야, 자동차 타이어 펑크 났을 때 그 펑크 난 타이어 한번 갈아 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요새는 전부 뭐 보험회사에서 와서 해줘서 펑크 난 타이어 안 해봤어? 플랫 타이어.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힘쓰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이렇게 누르는 거. 무슨 원리? 지렛대 원리. 지렛대 원리. 그래서 누가 그랬다. 우리 자기한테 큰 크기의 지렛대하고 도움판만 있으면 지구도 들어 올릴 수 있겠다. 그 파스칼의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적은 힘을 가해서 큰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사람 이름을 딱 봅니다. 1파스칼은 어떻게 정의되냐? 1뉴턴의 힘이 1메타 제곱에 작용하는 거. 그거를 파스칼, 1파스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은 스트레스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파스칼에다가 곱하기 1메타 제곱을 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 뭐 1뉴턴이죠, 뭐 그냥. 그렇죠? 1메타 제곱을 다시 곱했으니까, 그러니까 파스칼이라는 거는 스트레스의 단위입니다. 스트레스의 단위. 스트레스의 단위다. 스트레스의 단위. 이 중력 단위하고 또 연결시키면 중력 가속도를 고려하면 돼. 이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놓으세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헷갈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거예요. 현장 가면 이런 거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요. 익숙하게 듣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요. 현장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ATM이라는 단위를 또 쓴다. ATM은 잘 안 쓰지만 씁니다. 이 영국 사람들이 예전에 과학이 제일 발달했던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영국, 독일 이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 한 사람 아니야.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뉴턴의 전기집을 읽어보면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인력 법칙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과 떨어지면 쫓아가서 집어 먹어야지 되는 생각을 하는. 이 사람은 뭐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거짓말이겠죠. 사과 떨어지는 거 뭘 했겠어. 뉴턴도 쫓아가서 사과부터 먹었지. 어쩌면 사과가 맛이 없어서 안 먹었을 수도 있고. 그 뉴턴이나 이런 라이프니츠니 뭐 독일 그런 사람들이 적분 원리 또는 이런 만유인력 이런 거를 할 때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과학을 한 거예요. 과학을. 밥 먹고 할 일이. 중세는 아니지. 근세지. 근세. 현대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에 여러분들 영국이나 독일, 유럽의 귀족들이 밥 먹고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농사는 일반 농민들이나 평민들이 지으니까 그 세금 받아서 자기는 살면 되니까. 그래서 밥 먹고 할 일이 뭐가 있어? 과학. 밤하늘의 별이 왜 저렇게 반짝이는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해서 과학이 발달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ATM처럼 이런 우리 실생활에 있는 압력들, 단위들, 실생활에 녹아있는 단위들. 여러분들 발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발 영어로 뭐라 그래요? 풋, 1풋. 근데 1피트라는 단위 있죠. 피트. 푸트의 복수형이 피트잖아요. 그러니까 1피트가 0.3048m입니다. 0.3048m.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세요. 정확한 숫자입니다. 30.48cm를 1피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1피트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30.48cm가 어디서 나왔겠어? 어디서 나왔겠어? 3학년. 어디서 나왔겠어? 그래. 그 푸트는 어디서 나왔냐고. 내가 뭘 묻는지 네가 얘기해봐. 너 한 걸음에 30cm밖에 못 걷냐? 어디서 나왔겠어? 그렇지. 발의 크기지. 영국 애들은 도둑놈처럼 발이 크다. 30.48. 이거 하나가 30.48이다. 그 말이야. 어? 이건 27.5cm인데 그걸 내가 했다 그러면 27.5cm가 됐겠지만 영국 애들이 해서 30.48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그런 단위들이 나왔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그래서 1atm이란 뭐냐면 atmosphere의 약자다. atmosphere가 대기라는 말이지. 대기. 그래서 대기압을 할 때 예전에 atm이라는 단위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안 써요, 거의. 1대기압은 뭐냐? 대기압도 우리가 오늘 일기예보 예를 들어서 아침에 뉴스 제가 이제 4시 뉴스, 5시 뉴스 이렇게 듣고 나오는데 일기예보를 항상 하잖아요. 이쁜 아가씨들이 나와서 일기예보 하잖아. 우리나라 꼭 와서 이쁜 아가씨들만 골라서 쓰는데 걔네들이 정말 알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앵무새처럼 외워서 하겠지. 뭐. 지들이 과학을 전공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느낌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 고기압이 돼가지고 날씨가 맑고 뭐 그러잖아요. 그 고기압, 저기압 그런 것도 압이잖아요. 고기압력, 저기압력 그걸 줄인 거다. 그러니까 압력이죠. 압력. 고기압이 뭐야? 정의가 기압. 주변의 공기의 기압보다 높은 압력 그거를 고기압이라고. 주변 기압보다 낮은 것을 저기압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압력입니다. 압력. 저 위에 압력이 있는 거다. 저 위에 공기가. 그래서 1atm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 그러면 수은 알아요? 수은이 어떻게 알아? 수은 어떻게 알아? 수은 알아? 얘는 뭔 술을 얼마나 먹길래 커피에다 옥수수 수염차까지 물 좀 많이 먹고 와야지. 너 술 잘 마시냐? 나도 예전에 양주 한 병 먹은 적 있어. 내 본인은 아니지만 지금은 내가 술을 안 먹지만 그 수은이라는 거는 굉장히 독극성 물질입니다. 독극성.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은 어디에 많이 들어가요? 수은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예전에 농약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농약. 그래서 50년대에서부터 60년대에 일본에 미나미병인가 수은 중독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랬어요. 최근에는 농약이 친환경 뭐 이렇게 하면서 수은을 잘 안 씁니다. 수은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러면은 같은 부피의 다른 액체보다 얘는 액체이면서 금속입니다. 약간 또르르 흘러요. 이렇게.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비중이 어때? 큽니다. 같은 1입방메타 1m 바이 1m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m인 어떤 똑같은 부피라고 그러면 제일 무거운 게 수은이다. 수은의 비중이 얼마예요? 수은의 비중 7. 또 수은의 비중 틀렸어. 확실히 알았지? 우리 진실이가 또 진실만을 얘기해봐. 역시 수리학 1등이 좀 다르다. 13.6이다. 그 말은 물보다 13.6배가 더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부피라 그러면 수은이 물보다 13.6배. 굉장히 큰 겁니다. 야, 철이 얼마 정도 되냐? 철. Fe 철이 얼마 정도 돼, 비중이? 7점 얼마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콘크리트. 아이가 그런 비중이 있잖아요.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예전에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시내 다니다가 보시면은 크레인인데 바퀴가 달린 크레인들이 있습니다. 통상 크레인은 이렇게 탱크처럼 무한 궤도라고 그러는데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 캐터필러. 미국에 그런 거 만들어내는 회사도 캐터필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사 현장 가면 제일 많이 보는 장비 중에 하나가 지금은 뭐 현대중공업이니 대우중공업이니 이런 게 많지만 예전에는 미국의 캐터필러사 꽤 많았습니다. 그 캐터필러라 그래. 무한 궤도라고 그럽니다. 그런 크레인도 있는 반면에 이동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트럭으로다가 이렇게 타이어를 다룬 크레인도 있습니다. 그 크레인이 이렇게 붐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거운 걸 들으면은
얘가 이렇게 앞으로 자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트럭 뒤에는 카운터 웨이트라 그래가지고 걔를 지탱해 줄 무거운 거를 달아놓고 다녀요. 그래서 거기다 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수온을 넣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왜? 수온이 비중이 제일 크니까. 그래서 같은 부피라 그러면 제일 무거우니까. 그래서 근데 너무 독극물이라 요새는 안 쓰고, 뭐 예전에는 온도계에도 전부 수온을 넣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안 씁니다. 수온은 너무 독극물질이라. 그게 수온이 중독되면은요 몸에서 배출이 안 된대요. 여러분들 참치 튜너 생선 아시죠? 참치라는 생선 알아? 그 통조림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 그 여러분들이 먹는 거는 다 통조림 싸구려 튜너고, 비싼 튜너는 한 마리에 얼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1억 가는 것도 있고. 그 제가 이제 케이블 TV를 보면 뭐 미국 애들이 또 튜너를 잡으러 다녀요. 그거 본 사람. 그 참치를 한 마리 잡으면은 그걸 뭐 1파운드에 얼마씩 쳐가지고 이렇게 사고 그러는데, 참치하면 이렇게 딱 떠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고기의 질이 좋은가. 시료를 채취한다는 게 그 지방질이 많은 게 맛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쇠고기에 마블링이라는 게 결국 지방이죠, 지방. 기름기가 많아야지 입에 맞지. 하지만 몸에는 안 좋겠죠. 그 참치가 굉장히 위험한 생선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치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야? 일본. 1억 원씩 가기도 하고, 비싼 거는 한 마리에 3억 원에 팔린 것도 있고 그래요. 참치 한 마리, 생선 한 마리. 우리나라 남해에서 지금 참치 양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치가 특이한 고기인데요. 걔는 절대로 잠을 못 잔대요. 호흡이 멈춰져서 죽는데. 계속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고기 육질이 단단하고 맛있어. 근데 참치를 먹는 게 썩 좋은 일만은 아니다. 왜? 참치가 제일 위의 포식자입니다. 물론 상어도 있겠지만 상어는 참치 잘 못 잡아요. 참치는 계속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치를 누가 져가지고 결국 사람이 잡는 수밖에 없는데, 참치가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거든요. 그리고 더 자기보다 큰 애가 없으니까 결국 사람한테 잡혀먹는데, 이런 큰 물고기일수록 중금속에 많이 오염돼 있다. 특히 일본 근해.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아직도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런 방사능 물질들을 섭취한 물고기를 먹으면은 결국 우리 체내에 농축된다. 그래서 그 나중에 애기 나왔는데, 아빠 왜 나는 손가락이 7개야? 뭐 이렇게 하면 할 말 없다.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거는 드시지 마세요. 뭐 표시는 안 하겠지만 하여간 스트레스의 단위인데, 압력인데, 이 압력을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했냐 그러면, 예전에 뭐 수은이 그렇게 나쁜 물질인 줄 몰랐으니까 수은을 76cm 밀어 올릴 수 있는 힘, 그거를 우리가 일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의한 거예요. 처음부터. 수은을 76cm 올릴 수 있다. 그럼 물르다가는 몇 cm 올릴 수 있느냐? 물르다가는 몇 cm 올릴 수 있어? 그렇지. 물의 무게는 비중을 곱하면 물의 무게가 되니까 여기다 13.6을 곱하면 물을 그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고쳐보면은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 수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 이렇게 말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센치 다음에 그냥 파스칼로 써버렸는데, 파스칼로 고쳐놓은 겁니다. 물로 환산해 놓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보죠. 수온의 비중을 13.6으로 하면 76cm, 물로 다시 고친 겁니다. 그러면 10.336 물과 같다. 따라서 10.336 곱하기 물의 밀도는 여기서 이 킬로그램은 뭐에 단위겠냐? 뭐에 단위야? 질량의 단위다. 밀도는 내가 유치하지만 그게 얘기했잖냐. 하트를 이렇게 화살 쏜 거야. 이 M 나누기
V, 유치해. 수준이 그런데 뭐 니들이 지금 유치한 수준으로 나를 만들어 놨어. 예전에 이렇게 강의 안 했어. 얘. 내가 저런 거 안 썼다. 니들 선배들한테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어디야? 13절 이렇게 해서 물과 같다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얘 이렇게 해서 1.013 곱하기 10의 5승 이게 뭐라 그랬지? 뉴턴파 메타 자승을 한 단어로 뭐야? 파스칼 PA 그래서 1 파스칼로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단위를 썼는데 지금은 이런 단위 안 쓰고 SI 유닛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단위는 바. 얘가 좋아하는 바. 술집 스페인에서는 저거를 바르라고 해요. 바르. 제가 걸을 때 바르에 많이 들립니다. 바르. 우리나라처럼 술 파는 데가 아니고 먹는 거 간단한 스낵 종류하고 커피 물론 술도 팝니다. 그런 걸 같이 파는 데를 바라고 그러는데 스페인 말로는 바르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들 REAL을 리얼 마드리드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라고 읽어? 레알. 그 스페니쉬는 그대로 도고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바는 10의 5승 파스칼을 1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치면 이렇게 ATM이 돼서 그러니까 이 단위가 되게 ATM이라는 단위가 SI 유닛하고 딱딱 안 떨어지잖아요. 생활에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생활에서. 아까 봐요. 1파운드가 0.4536kg. SI 유닛하고 1대1로 이렇게 딱딱 숫자가 정수로 안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생활에 불편한데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인 미국이 그걸 쓰니까 딴 나라가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거지 그게 좋은 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쇠고기 한 근 주세요. 한 근이 600g입니다. 600g.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쇠고기 500g 주세요. 쇠고기 1kg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SI 유닛으로 바꾸고 아마 여러분들이 내 나이 되기 전에 아파트가 30평대 아파트, 40평대 아파트 그런 평 자체도 없어질 겁니다. 근데 미국은 쓰죠 아직도. 에이커라는 단위를 쓴다. 그래서 좀 다른 저겁니다. 그래서 1바는 1000밀리바를 1바라고 그러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1바라는 거는 10의 5승 파스칼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제가 가끔 내요. 수리학에서도 내는데 해양공학에서도 낼 수가 있습니다. 헥토 파스칼이라는 헥토 H는 헥토가 뭐야? 야, 헥토가 뭐야? 그냥 아무거나 갖다 지금 술이 들겠어. 너 북어국 먹었냐? 진실아, 북어국 좀 사줘. 들겠어. 수석이 사줘야지 뭐. 수리학 수석이. 헥토라는 접두사입니다. 접두사. 뭐를 나타내는 접두사야? 그럼 100배. 100을 나타내는 접두사. 헥토라는 게. 이게 전부 그리스 쪽에서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잠깐만 하이드로라는 건 물, 오브 워터 그거를 나타내는 접두사다. 접두사. 헥토 파스칼 그럴 때 헥토는 여기 나와 있지만 100을 의미하는 헥토 파스칼이라고 하는 건 100 파스칼. 1헥타르 아니야? R라는 단어 알아? 1R 알아? 헥타르라는 말 들어봤어? 땅을 나타낼 때 헥타르. 그게 100R를 1헥타르라고 그러잖아. 아휴. 공부들 좀. 내가 지금 해안공학을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해안공학을 들어가기 바로 문 안에 아직 못 들어갔어. 그 겉에 것만 얘기하는 거야. 어?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야? 아까 얘기했던 기상 얘기하는 아가씨들이
그 뭐라 그래,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들이 이제 막 태풍이 밀려오고 그러면은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열대성 저기압. 열대성 저기압인데 주로 남진하에, 즉 필리핀 근해에서 생기는 거를 타이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태풍이라고 그러고. 병조야, 다리 똑바로 하고 앉아 있어. 그 태풍이라고 그러고. 미국의 멕시코만 쪽에서 부는 열대성 저기압을 뭐라 그래? 뭐라 그래? 크게 허리케인이라고. 허리케인. 인도양에 부는 열대성 저기압을 뭐라 그래? 사이클론. 오스트레일리아에도 또 그런 게 있어. 오스트레일리아는 뭐라 그래? 그건 정식 학술 용어는 아니지만 윌리라고 그래. 윌리. 나머지 세 개는 다 학술 용어입니다. 이건 학술 용어는 아니고 그냥 별명입니다. 별명.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 부르는 별명인데, 그런 열대성 저기압이 올 때 그 기상캐스터들이 그래요. 태풍의 중심기압. 그런 얘기 들어봤어? 태풍의 중심기압이 몇 헥토파스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예전엔 그걸 몇 대기압입니다. ATM을 썼는데 지금은 헥토파스칼을 쓴다. 헥토파스칼이라고 그러는 건 100파스칼이고, 여기 상식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항만 현장에 가면은 제일 좋은 현장이 항만 현장이라 그랬어요. 내가 항만 공사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좋으냐. 바람만 좀 불어도 안 해. 일을. 왜? 안전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어디다 회는 막 지겹도록 먹지. 횟집이 주변에 깔린 게 횟집이니까. 이런 회는 전부 엉터리입니다. 저는 해수부 공무원들하고 출장 가면 그 사람들은 횟집을 가든 맨날 허름한 초가집 비슷한 데를 가요. 그때는 제일 맛있어요. 그 항만 현장 가면 태풍이 밀려오면은 미리 준비를 합니다. 태풍 대비해서. 그럴 때 이제 태풍이 오면은요, 여기가 이렇게 바다가 있다 그래봐. 바다가 있으면 태풍이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태풍이 온다는 게 바람덩어리가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람덩어리가. 이렇게 오면 중심기압이 낮다 그래봐. 이게 예를 들어서 950 헥토파스칼. 이게 굉장히 낮은 겁니다. 950 헥토파스칼 이러면 여기가 저기압이잖아. 내가 아까 그랬지.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그랬잖아. 중심기압이 낮잖아요. 낮으니까 바람이 어떻다는 얘기야. 주변에서 이 중심을 향해서 바람이 분다는 얘기입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높다는 게 다른, 우리가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뭐야? 중력이 크다. 중력이 큰 데서 중력이 작은 데로 흐르잖아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그래 안 그래요? 뭐 스위치만 이렇게 내리면 되잖아요. 내리면 거기는 굉장히 큰 압력이 걸려 있는 겁니다. 압력이. 그러니까 이 화장실 시스템하고 저기 화장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오케이? 여러분들 뭐가 다? 여러분들 집 자기 혹시 타워팰리스 사는 사람, 삼성동 아이파크 사는 사람, 삼성동 아이파크 살아? 들겠어 아직. 그런 좋은 내가 들어가 보진 못했는데 그런 화장실은 우리 재성토목관 화장실처럼 쓸 거다,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은 됩니다. 제가 안 들어가 봤지만 우리 아파트, 제가 사는 아파트는, 제가 명일동 사는데 명일동 신동 아파트는 지은 지 한 35년 된 아파트. 아침마다 나는 힘쓰고 나온다. 왜? 차 밀어내느라. 근육이 발달한다. 그런 화장실은 중력식 화장실입니다. 중력식. 즉 쉽게 말해서 개수로 개념의 화장실이고, 요 화장실은 관수로 개념의 화장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학교니까 다중 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처럼 혈기 왕성한 대학생들이 쓰는 화장실이잖아요. 저런 걸 중력식으로 해놓으면 막혀. 똥들을 하도 많이 넣어가지고.
하지만 압력식으로 하면 그 쓸어내리는 힘이 강해서 잘 안 막히는데 가끔 막히긴 해요. 예전에 한번 5층 화장실도 막혔어. 누가 거기다 김치를 갖다가 왕창 때려 넣어가지고 저런 건 수리 한번 하려고 그러면 난리가 나죠. 엄청 큰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있어야 됩니다. 하여간 이 저기압을 얘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1헥토파스칼이 낮으면 중심기압이 해수면이 대략 1cm 상승하는 걸로 우리가 현장 기술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중심기압이 970헥토파스칼인데 태풍의 경우를 1013밀리바 이거는 뭐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헥토파스칼로 고치면은 대략 1013헥토파스칼 되는데 정확하게 왜 대기압하고 해요 그러는 건데 일반적으로 대기압으로 보니까 주변 기압을 1013에서 975를 빼면 얼마야? 38헥토파스칼이 나오죠. 그러면 그 태풍에 의해서 대략 해수면이 38cm 정도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열대성 저기압이 오니까 주변에 공기들이 일로 분다. 이걸 불면서 일종의 슈어링 포스, 즉 뭐 전단 응력으로 작용을 해서 해수면을 끌어올려 버립니다. 얘가 끌어올려요. 이 태풍이 밀려오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한다. 여기 있던 물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스톰 서지라고 그래서 태풍 해일 또는 폭풍 해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지 쪽으로 계속 밀려오면 이게 워낙 롱 웨이브이기 때문에 장파기 때문에 육지에다 엄청난 양의 바닷물 덩어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계속 육지로 밀어내봐. 범람되겠죠. 그래서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저쪽 마산 쪽에서 한 몇십 명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런 폭풍의 해일에 의해서 태풍 그 자체가 아니고 태풍에 동반되는 폭풍의 영어로 스톰 서지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의해서 그래요. 미국도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럼 허리케인 그 자체가 오면은 열대성 저기압이기 때문에 강풍을 몰고 와요. 강풍.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미국은 NHC라 그래서 내셔널 허리케인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예보를 해줍니다. 허리케인이 플로리다와 템파 지역하고 어디를 관통합니다. 그러면 걔네는 창문을 갖다가 이런 큰 합판으로다가 못질을 해가지고 전부 막아놓고 어떻게 차 타고 딴 데로 가버려요. 바람 강풍이 오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맨날 하는 게 뭐 유리창에다가 신문지를 물에 적셔가지고 막아라, 뭐 테이프를 붙여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강풍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까 어디로 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런 태풍이 오면은 무서운 게 그 태풍 그 자체도지만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저기압에 의한 강풍,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뭐 매미때인가 뭐때 우리나라 뭐 시속 60m/s를 초과했다니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초에 바람이 60m 가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빠르냐 그러면 무척 빠른 거지. 쟤들은 못 서 있을 겁니다. 우리도 서 있기가 힘들 겁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서 있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뒤로 자빠진다.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1013에서 그거를 빼내면은 대략 그만큼의 물이 올라가더라. 대피를 해야지 된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처에서 항만 현장을 공사를 관여하고 있다 그러면 대비책을 세워놔야지 됩니다. 대비책을. 그처럼 피해가 막 심해요. 제가 1981년 2월에 졸업하고 이제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이 돼서 그 현대건설에 가 있는 제가 제일 먼저 발령받은 현장이 삼랑진 양수발전소 하부댐 축조공사였어요. 댐을 쌓는 그 현장에 왔었는데 그해 태풍이 엄청 강력한 게 왔어요.
엄청 강력한 게. 그래서 낙동강이 범람됐어. 낙동강이. 그래서 저희가 있던 현장에서 낙동강물을 끌어다가 약간 정수해서 먹지는 않아요. 그 물을. 약간만 정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 닦고 뭐 샤워하고 그러는데 샤워하려고 그러면 흙탕물, 이 닦으려고 그러면 흙탕물. 그래서 물을 딴 데서 길어다가 샤워하고 이 닦았던 기억이 나. 중동에서는 가끔 콜라로도 이 닦아요. 참고로 이제 중동에는 코카콜라는 없습니다. 입 안 다물어 팔이 들어갑니다. 코카콜라는 중동에 못 들어가요. 그 코카콜라 주인이 유태계라 중동 지역은 맛없어도 펩시콜라 맛없는 펩시콜라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적이 있는데 태풍이 오면 하여간 공사 현장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인명사고가 나지 말아야 돼. 두 번째는 재산 피해액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럴 장비가 물에 잠겼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은. 세 번째는 일입니다. 일, 에너지, 워크. 워크더는 뭐야? 힘에다가 움직인 거리. 힘에다가 움직인 거리. 그거를 일 또는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줄의 법칙의 화학자 줄 이름을 따서 1뉴턴의 힘을 가지고 1m 움직인 거를 1줄이라고 합니다. 1줄. 그렇게만 알고. 지금은 쓰진 않지만 BTU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 영국 사람들이. 제가 안 하겠습니다. 브리티시, 영국의 브리티시. thermal, 온도의 열의 그런 말, 유니트. 브리티시 thermal 유니트 그런 단위입니다. 근데 예전에 에어컨 뭐 그런 거 단위에 썼던 조금 몇인데 이제서 슬슬 겨들어오냐. 너도 이 수업 듣냐? 뭐하러 들어? 저거는 결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BTU라는 단위를 쓰고 이제 에르그라는 단위가 사실은 줄하고 같이 쓰이는데 에르그는 아까 다인하고 1다인이 1cm 움직일 때 내는 에너지를 우리가 1단이라 그래요. 1줄은 1뉴턴이 1m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다인은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이었었잖아요. 1m가 다시 1cm가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니까 다시 마이너스 2승이 더해지면은 10의 마이너스 7승 줄이 된다. 에르그라는 단위. 그 다음에 이제 전기에서 쓰는 킬로와트 아워가 있다. 이건 뭐 전기 쪽에서나 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파워라는 단위를 씁니다. 파워라는 거는 일을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일을 시간으로 나눈 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여기 와트라는 단위다. 와트라는 단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영국 애들이 만들어 쓸 겁니다. 이 단위도. HP, 마력이라고 그러죠. 마력. 마자가 무슨 마자야? 말 한 마리가 끄는 힘. 지금 또 자동차, 이건 몇 마력짜리 자동차야? 뭐 그러잖아요. 240마력이다. 그러면 말 240마리가 끄는 힘을 가진 자동차다. 그 말이죠. 말 240마리가 끄니 오죽하겠냐. 되게 강력한 힘을 가진 거죠. Review of Basic Mathematics 그래가지고 이제 수학 기본적인 거. 제가 박사 전공이 해안공학입니다. 해안공학. 그중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은 쓰나미에 대해서 썼습니다. 내 박사학위 논문이 Numerical Simulation of Tsunami Propagation and Runoff.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닙니다. 원래 한 3년 때 코넬 대학은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면 퀄리파이 이그잼에서 Q 이그잼이라는 걸 봐요. 그래서 제가 있던 건물이 홀리스터홀인데 홀리스터홀 저쪽 201호인가 구석에 가면 우리가 부처스 룸이라고 도살자의 집 이렇게 부르는 방이 있는데 거기 끌려 들어가 가지고 교수들한테 순환을 당하다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A
알파벳 에이그잼이라는 걸 봐요. 그건 이제 코스워크 끝나고 나는 박사학위를 이런 거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걸 또 해요. 그러니까 퀄리파이 그잼에서 떨어지면 되게 다른 학교로 갑니다. 다른 학교로 가라 그래요, 교수가. 집에 가서 애를 보든지 애 없으면 결혼을 하든지 쫓아내버린다 그 말입니다. 많이 쫓아냅니다. 사립대학은. 주립대학은 잘 안 쫓아내요. 왜냐하면 주 정부 보조가 끊기기 때문에. 이게 원래 에이그잼까지는 제가 다른 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나오겠지만 인터널 웨이브라는 그런 걸 박사학위 논문으로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지도 교수가 1992년 3월인가 2월 달쯤 계약하고 얼마 거의 1월 달에 계약을 하는데 봄학기가 저보고 너 쭈나미 좀 할래? 그래서 제가 싫어요 그러려다가 못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쭈나미라는 걸 했는데 그 지진의 일은 뭐 해안공학의 이렇게 메인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주로 어디서 미국에서 많이 연구를 했냐 그러면 칼텍,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칼텍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캘리포니아 쪽에서 지진의 일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 이유는 하와이가 지진의 일에 의해서 몇 번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이제 1960년도 칠레 앞바다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났어요. 최근 100년간 일어난 지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이 1960년도 칠레 앞바다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지진의 일을 만들어 가지고 물론 칠레는 묵사발이 됐고 하와이에 한 16시간 만에 그 지진의 일이 와 가지고 61명이 힐로 하버 그래서 실로항 조그만 항구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61명이 물에 빠져 죽었다. 원래 안 죽을 건데 피난 갔다가 안 오니까 다시 와서 예전엔 저희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한강에 홍수 나면 물 구경 간다 그래요. 하도 구경거리가 없으니까 물 구경도 해. 불 나면 불 구경 가잖아. 싸움 나면 싸움 구경 가고. 옛날에 참 못 살았을 때 이거 물 구경 갔다가 미국 사람들도 뭐 하와이 촌 사람들이 뭐 즐거움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60년도니까 그래서 물 구경 갔다가 전부 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지진의 일이 밀려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구경하다 물에 빠져 죽은 거다. 61명이나 죽었습니다. 10,000km 떨어져서 10,000km. 근데도 그게 죽었습니다. 그 지진의 일이 또 막 계속 여행을 해가면서 어디 갔냐? 일본에 갔대. 일본에 어딜 갔냐? 일본에 이제 섬이 4개잖아요. 제일 큰 섬이 혼슈, 여기가 홋카이도, 여기가 시코쿠, 여기가 또 하나가 뭐냐? 슈슈인가? 뭐 이렇게 섬이 대개 4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간 거네. 여기 혼슈섬 북쪽 끝 여기를 갔습니다. 지진의 일이 칠레 앞바다에서 온 게 하와이를 거쳐서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일본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여기를 가가지고 여기 갔을 때 새벽이었답니다. 새벽. 뭐 올랐지 뭐 자느라고. 그래서 여기를 급습을 해가지고 한 140명 정도가 또 물에 빠져 죽었어요. 제가 2010년도에 여기 강연하러 갔었는데 거기 그 오후나또라는 시가 있는데 오후나또라는 시가 있는데 항구입니다. 항구. 거기 시장이 자기가 고등학생이었었대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많이 죽었어요. 그 오후나또라는 시가 있는데 한자어로는 대선도 큰 배가 왔다 갔다 하는 뭐 길 뭐 이런 뜻을 가진. 근데 여기 가면 관공서는 전부 산꼭대기 산 중턱에다 지어놨어요. 지진에 의해서 피해를 자꾸 보니까. 그리고 2010년에 사실은 또 칠레 앞바다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칠레에서는 한 700명이 죽었는데 200명은 500명은 지진의 일로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 그때 여기 또 피해가 났대. 사람은 안 죽었는데 재산 피해액이 우리나라 돈은 한 50억 원 정도 재산 피해액이 났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은 여기서쯤 지진이 나가지고 여기 또 많이 죽었잖아요. 하여간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이걸 했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해안공학을 전공을 할 때 제가 학부를 다닐 때 여러분들처럼 4학년 때 해안공학이라는 과목이 4학년 1학기 때 3학점 선택 과목으로 있었습니다.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제가 선택
하지들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4학년 때가 1980년도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198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광주 의거,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일으킨 게 79년 12월이었었고 80년 들어서면서 뭐 서울의 범인이 어쩌느니 뜬구름 자꾸 얘기하다가 군인들이 정치를 하고 저기 대운동장 있죠? 저기 대운동장 있잖아. 지금 그 자리에 특전사가 진주를 했었습니다. 특전사가 한양대학교에 특전사가 와 있어가지고 우리 개학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휴교령이 내려가지고 학교를 들어오질 못하게. 그래서 해양과학 물론 신청도 안 했지만 구경도 못하고 했는데 이제 석사 때 제가 현대건설 5년 6개월 하고 와서 석사 때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대학원 석사를 하면서 해안공학을 처음 들었는데 누가 가르쳤냐 그러면 육군사관학교에 김태린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막 오신 분이에요. 육군사관학교는 미국 유학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본인이 원하면. 그 대신 이제 복무연한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를 더 교수 요원으로 재직해야지. 지금 정년하신 우리 과에 정형식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육군사관학교 수석으로 졸업해서 그 육사에서 정부에서 퍼듀 대학 보내가지고 거기서 토질 전공해서 여기 와서 육사 교수하다가 교수 부장까지 하고 나오신 분입니다. 육사 교장이 지금 뭐냐? 3스타냐? 2스타냐? 2스타 예전에 2스타였는데 교수 부장은 별 하나 준장이었었습니다. 그분이 준장까지 했어요. 여하튼 그때 현역 육군 중령이었었습니다. 86년도 가을 학기에 이제 제가 입학을 해서 처음 듣는데 그분은 이제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데서 오레곤주가 이쪽 그 시애틀 있는 워싱턴주 바로 밑에 있는 주가 오레곤주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을 끼고 있죠. 거기서 해안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막 온 사람이에요. 근데 86년대에도 또 휴교령이 좀 내렸었어요. 그 86 아시안 게임 한다고 한양대학교 같은 데는 수업 못하게 했습니다. 저 배구장을 저기 우리 체육관을 배구장으로 썼고. 근데 육군사관학교 가서 수업을 듣고 하여간 제가 그때 A+ 맞았는데 그걸 듣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저는 원래 많이 공부했다 생각을 했는데 제 지도교수한테 이제 첫 학기에 가서 해양공학을 딱 들어보니까 3분의 1도 안 했는데 제 지도교수가 14주 하거든요. 코넬 대학을. 그 대신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밤에 봅니다. 밤에. 14주에 포함 안 돼요. 공휴일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수업해요. 국경일로. 코넬 대학은 한 번도 논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딱 하루 쉬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눈이 1m가 넘게 온 적이 있어가지고 학교 문 닫은 적이 있는데. 여하튼 근데 여기서 육군사관학교 그래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한테 들어보니까 3분의 1도 안 됐는데 저 양반이 준 강의 노트가 거덜이 났습니다. 다 배우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배운다 그 말입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적은 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워야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건설 수준은 중국이나 미국 회사들하고 막 경쟁을 해야지 되는데 더 많이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일단 불이익을 하나 안고 있는데 그게 뭐냐? 영어를 미국 사람들보다 못하더라. 영어 잘하면 일단 우위에 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 공사를 2군데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우리 감독들이 미국 애들이 많이 했고 이라크에 있을 때는 영국 사람들이 와서 감독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걔네들 학벌들이 되게 공업고등학교 우리로 말하는 졸업자들입니다. 영어는 잘하잖아요. 영어는. 영어를 잘하면 무식해도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영어를 잘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죠. 그래서 제일 미국에서 공부해서 강조하는 거는 베이직한 거, 쉬운 거, 기본을 알게 합니다. 기본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물리적 의미가 뭐냐. 그게 그런 가정이 왜 필요하냐. 그 가정은 어디 쓰였냐.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유체역학에서 비압축성 유체, 비압축성 흐름 또는 이 로테이셔널 플로우.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왜 그런 가정이 필요하느냐. 이런 거를 알아야지 된다. 절대로 어려운 거 강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의학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쓰던 오피스가 대학원생이 5명이 쓸 수 있는 오피스입니다. 거기서 208호인데 홀리스트홀 208호인데 아주 여름에 엄청 더워요. 서양이라. 그래서 나중에 교수 된 다음에 가봤더니 그 방에 에어컨을 2대나 달아줬더라고요. 하도 더우니까.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컴퓨터실에 가서 붙들려 앉아 있었는데 컴퓨터실은 가면 또 되게 추워요. 미국 애들이 기름기가 많아서 그런지 아주 에어컨을 세게 틀어요. 거기는 그래서 여름에도 꼭 긴 옷을 하나 가져가 있는. 제 오피스 메이트 중에 이제 미국 여자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성균관대로 간 최민아 교수, 지도 교수, 제니퍼 제이콥스라고 여자인데 그 유태인 여자인데 걔가 제 오피스 메이트였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제 지도 교수한테 석사 하다가 때려치고 취업해서 간 애가 있는데 켈리라는 미국 여자인데 내가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근데 이놈은 기집애가 욕하면 안 되지. 나한테 이걸 물어보더라. 아니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하는데 나한테 이걸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게 내가 이제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와서 나를 테스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히 이런 걸 물어보니까 뭐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애들도 알지.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걔가 켈리였었는데 걔는 석사 과정이었었습니다. 저는 박사 과정이.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서 물어봤어요. 스탠포드 대학 여러분들 아세요? 세계에서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랭킹 3위 안에 들어가는 스탠포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 졸업하는데 이거를 나한테 물어보더라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못 간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 물론 걔는 중간에 이제 나중에 그 석사 하다가 때려치고 취업을 하더라고. 미국 애들은 이렇게 박사나 석사에 연연해 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미국 여자애들이 박사 하는 애들 보면은 이혼 경력이 있는 애들이 많이 해요. 얘도 이혼했더니. 왜 그러냐 그러면 일단 RA, 리서치 어시스턴트십, 그래서 한 달에 제가 있을 때는 한 1,200달러에서 1,300달러 코넬 대학교는 주는데 지금은 유학 가는 애들 내가 추천서 보니까 이번에 장학금 받고 가는 애 있거든요. 좋은 상이라고 수문학 전공하러 28,000달러를 주더라고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2,000달러가 좀 더 되는 거죠. 2,000달러 좀 더 돼. 2,000달러씩 하면 24,000달러잖아요. 걔는 총각이니까 돈 좀 모을 수 있습니다. 글 쓰면. 하여간 그런 걸 받는데 우선권을 줍니다. 미국 마이너리티한테 우선권을 줘요. 여자, 아시아계, 인디안, 아메리칸 인디언들 이런 사람들 물론 미국 국적이 있어야지 되죠.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권 주니까 일단 박사나 석사를 해요. 걔네들은. 마음에 드는 애 있으면 동거하다가 박사 받을 때쯤 되면 뭐 갈라 쓰든지 아니면 혼인신고를 하든지 이렇게 사는 애들이 많아요. 대학가 주변에는. 근데 하여간 이런 거는 굉장히 쉬운 거죠. 우리 수준으로 볼 때는. 근데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했는데도 몰라서 질문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이 낮은 거는 아닙니다. 낮은 거는 아닙니다. 근데 기본은 약하더라고요. 기본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 해안공학에서는 제가 가능한 기본 위주로 하겠습니다. 기본. 제가 뭐 굉장히 어려운 이론을 막 이렇게 해봤자 여러분들한테 뭐 나가서 써먹을 일 없어요. 지금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이라고 에리카 캠퍼스 옆에 해안 관련한 국책연구기관에 서승남 박사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해양 무슨 본부장입니다. 서울대학교 해양학과 졸업하고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델러웨어라고 조그만 주 있어요. 동부지역에 델러웨이 주 거기가 해안공학이 좀 센 학교입니다. 거기서 박사를 하신 분인데 제가 박사과정일 때 거기 비지팅 사이언티스트 제 지도교수한테 왔었어요. 그 나중에 또 한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 지도교수랑 이렇게 잘 아는데 저보다 6살인가 7살 많아요. 근데 그 양반이 맨날 내 강의실에 와가지고 조영식 씨 커피 마시러 가지 그러면서 날 데리고 이제 커피 사주러 가는데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한국 가면 도저히 써먹을 일도 없는 이런 어려운 수학을 뭐하러 하냐고.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 지도교수가 시키니까 하지.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려운 것만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은 해양과학 그래도 20명 넘는데 예전에 뭐 12명 채우기가 힘들었어요. 하도 어렵다 그래서 제가 하여간 기본기만 얘기를 하고 가능하면 현업 위주로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이건 너무 어렵다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하세요. 다 빼놓고 쉬운 것만 하겠습니다. 쉬운 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